안녕하세요. 일요일 뉴스와이드 1부 어떤 내용을 대담해서 다루게 될지 한번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베 총리가 양국 간의 신뢰가 깨졌다면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 말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 6개월 만이고요.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 백지화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요, 자유롭고 또 차별 없는 무역 환경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우리는 경제적으로 신뢰가 깨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경제 보복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게 될지,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응책을 논의하게 될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오늘 10일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30대 총수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게 될지 이 내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죠. 경제인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김상조 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상했던 조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예상을 했다면 왜 예방하지는 못했을지, 그리고 앞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꺼내게 될지 이것도 궁금해지는 게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인터뷰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맛보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조치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맞대응을 하면, 맛보복을 하면 일본에선 첫 번째 카드를 꺼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꺼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맛보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는데, 과연 이 맛보복을 하게 될지, 하게 된다면 이게 치킨 게임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WTO에 제소를 하게 될지 이 내용도 한번 보고요. 과연 일본이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참의원 선거 때문에 선거용으로 이러는 건지, 그런 따기에는요, 일본이 또 이 한국과의 대립을 장기화가 될 것을 좀 각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일본에도 타격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이 좀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공화당에서 설치한 건데요. 조원진 대표가 진격하자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같이 천막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6시까지 자진 철거를 하라고 했다는데 과연 철거를 하게 될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당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한국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두고 조금 소란이 일었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하기로 한 차례였다고 하는데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하자고 했고, 그런데 황영철 의원이 경선을 거부하면서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됐습니다. 이게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영철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인정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내쫓을 때와 같은 전조 증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 1000장이 넘는 답변서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눈에 띄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이번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아마 아내와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이 조금 내용이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 야당이 청문회에서 과연 이 내용을 집중을 하게 될지, 또 윤 후보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치 황교안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것도 한번 미리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후 8시 40분에 뵙겠습니다.